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안녕하세요. 밀크티맘TV 운영자 로른입니다. 지금 새학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저도 아이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에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정말 첫째, 둘째 때 그 적응 기간에 그 난감했던 그 마음들,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제 첫째 같은 경우에는 돌이 되기 전에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둘째가 돌이 지나서 왔거든요. 한 17개월 정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적응 기간은 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뭘 모르고 갔을 때 그때 오히려 적응 기간이 더 기간이 짧아요. 떨어질 때도 오히려 좀 괜찮았어요. 한 달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그런데 둘째가 17개월에 갔을 때 2달 넘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이제 어린이집을 갔는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곳에 갔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게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 이제 적응 기간을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곳은 딱 이제 현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그런 방식의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무조건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엄마랑 헤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보내고 나서 그 어린이집 담벼락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계속 막 전 속으로 울었죠. 아이는 안에서 울고 있고 엄마를 찾으면서 그 소리를 듣는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어린이집 이제 보내보시고 오신 분들을 아시잖아요. 정말 눈물 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려요. 네, 뭔가 속이 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띄워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또 이거 취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어린애를 보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막 그 내 신세에 대한 어떤 신세 한탄도 하게 되고, 아이에 대한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너무 이제 저는 심했거든요. 계속 엄마 부르면서 막 울고 있어요. 결국에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고 내일 다시 해보자고. 근데 데려가는데 눈물 콧물 막 흘린 애를 데려가는데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날 어땠겠어요. 다음날 진짜 보내는 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이제 보낼 생각 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안에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예요. 더 크게 울어요. 이미 저기서부터 알아요. 저기 가면 이제 내가 어린이집 가면 엄마랑 떨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이미 저기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니까 막 울기 시작해서 간신히 막 뛰어놓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입소 포기를 했어요. 그 어린이집에 입소 포기를 하고 이제 큰애가 다녔던 어린이집을 이제 찾아갔어요.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적응 기간이 이제 아이와 엄마가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1시간 정도 키즈카페 가서 놀다 오는 것처럼 1시간 정도 놀다 오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은 2시간 정도 놀다 오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오고, 그 다음 날은 아이 혼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오고, 점심을 한 2, 3일 정도 먹고 한 2주 정도 지나야 낮잠 자는 거에 도전을 해요. 엄마 없이.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또 속이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성격이 또 급해서 그런지 이제 빨리 이제 적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름이란 시간을 계속 이제 어린이집을 가서 같이 이제 하고, 이제 한 10일 정도 뒤에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거부감은 없더라고요. 네, 다행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가서 그래도 시간을 보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막 엄청 큰 거부감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2달 가까이 떨어질 때는 현관에서 울긴 울었어요. 2달 가까이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오늘은 그냥 좀 데리고 있지, 이제 계속 어린이집 다녀야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집에 데리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이에게 오히려 더 적응 기간에 독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자기 스스로 핑계를 대는 거죠. 이제 보내야 되는데, 계속 다닐 텐데, 이제 나랑 낮에 보내는 시간이 없을 텐데 좀 데리고 있자. 이래서 이제 며칠 안 보내면 웬걸 그동안 적응 기간에서 해서 쌓아왔던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처음 어린이집 가는 것처럼 엄청 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연휴 껴서 쉬다 오면 아이들 어린이집 가서 또 힘들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적응 기간에는 좀 꾸준히 가줄 필요가 있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고 아이가 오늘 집에서 나랑 떨어져 있기 좀 힘들어한다. 그래도 1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가서 놀다 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함이 있어야 아이들도 아 내가 오늘도 가야 되는구나. 하지만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도 있고 집에 다시 와서 내 장난감,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고 엄마랑 엄마 품에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아 그래 나 갔다 오는 거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을 아이가 은연중에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휴가 껴있으면 정말 애매해요. 그쵸? 연휴 때는 정말 연휴 지나고 가면 아 정말 다시 도로와 아미타불이 되는 기분이에요. 엄청 떨어질 때 울고 가거든요. 눈물 콜물 빼면서. 네, 저희 그 아이들 어린이집 그 적응 기간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갈 때 바로 이제 가시는 코스로 가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너무 이제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니까 기분을 살살 달래줘요. 근처에 뭐 편의점 있으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제 아이 좋아하는 뭐 젤리 같은 거 하나 사서 손에 쥐어주고 아니면 동네 산책하면서 이제 비둘기나 이런 거 한 번 더 보고 아이 기분을 최대한 비위를 맞춰줘서 기분을 최대한 이제 업시켜줘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울더라고요. 떨어질 때 덜 힘들어하고. 근데 또 함정이 있어요. 이제 놀이터를 가면 못 나와요. 못 가요. 어린이집 못 가요. 놀이터에서 안 가려고 하니까 안 나오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어린이집 가려고 나오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안 가겠죠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거의 2달? 빠르면 내 친구들은 달라요. 근데 거의 저희는 2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2달 동안 엄마가 정말 많은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답니다. 아이랑 그런 떨어질 때. 근데 또 나중에는 아이가 웃으면서 이제 시크하게 엄마 잘 가? 하면은 은근히 되게 서운해요. 아, 얘 진짜 나중에 나 키워놓으면 시집장가 가면은 아, 나 쿨하게 진짜 엄마 안녕하고 인사를 그거네 하면서 엄청 이제 또 은근히 서운하답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적응을 잘해서 이렇게 엄마 안녕 하고 웃으면서 떨어질 날이 오니까 그 시기를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에 사실 입소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맞벌이나 이런 경우에는 꼭 보내셔야 되잖아요. 아이를 봐주실 분이 계시면 또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 이런 그런 팁을 조금 참고하셔서 잘 보내서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한 학기 후딱 지나가서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밀크티맘 로렌의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같은 거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과의 어떤 일상, 제 생활의 어떤 일상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소소한 재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